전력용 반도체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는가면 SiO2와 세미컨덕터 사이의 계면에, 여기가 지금 SiO2고 여기가 실리콘, 이 사이 계면에 이 디플리션 영역 x equal 0, x equal L 사이에 이 계면에서 포화성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 포화성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 최적 전압밀도 로가 P 빼기 N 플러스 도나 acceptor, ionized acceptor, 이 4개의 항이죠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depletion approximation을 해서 전자의 농도와 전고의 농도가 전부 무시될 만하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P타입 기판에서는 acceptor 이온만 있으니까 이것도 뭐 제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왔는데, 지난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P에다가 PO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psi, 그죠? N은 N0의 exponential 베타 psi, 이 무스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포텐셜 psi를 가지고 P를 표현을 한 다음에 얘네들 P하고 N을 여기다 대입을 했죠.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ND-NA, 얘는 마이너스 P0에 더하기 N0, 벌크에서의 농도니까 이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식을 또 여기다가 대입을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걸 무시한 게 아니니까, 그죠? 지우지 아니하고 P-N 플러스 ND 빼기 NA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P하고 N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했고, ND-NA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로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포화성 이퀘이션을 쫙 풀었어요. 그죠?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쭉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 거 아니? 일렉트릭 필드는 dx에 d ps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kt 오버 q의 ld분의 1의 f 펑션이다. 그죠? 여기서 f는 뭐예요? psi의 함수고 N0 오버 P0,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함수인데, F는 스퀘어 루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psi 더하기 베타 psi 빼기 1 더하기 N0 오버 P0 2의 베타 psi 빼기 베타 psi 빼기 1의 루트, 이거였죠. 그죠? 이게 f 펑션이었어요. 맞죠? 이게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를 f 펑션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가지고 계면에서의 전개 세기는
E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S라는 거는 지금 구한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at x equal 0니까 psi가 뭐가 되는 거예요? psi s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표현이 됐었는가 하면 루트 2 kt 나누기 qld분의 스퀘어 루트 2의 마이너스 베타 psi s 더하기 베타 psi s 빼기 1 더하기 n0 오버 p0의 2의 베타 psi s 빼기 베타 psi s 빼기 1 괄호 닫고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LD를 우리가 extrinsic Debye length라고 했어요. extrinsic Debye length. 그래서 입실론 S KT를 Q제곱 LD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extrinsic Debye length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책에 300페이지의 중간에 이 Debye length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미컨덕터, P-타입 세미컨덕터에 가령 네거티브로 전화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를 구 덩어리를 갖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P-타입의 홀들이 그 네거티브로 음으로 대전되어 있는 그 스피어의 주위에 에워싸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에워싸게 돼가지고 이 음으로 대전되어 있는 이 스피어로부터 한 LD, 2LD, 3LD 이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는 이 구를 에워싼 플러스 전기, 홀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스크리닝이 돼 가지고 네거티브로 대전된 구가 있는지 영향을 거의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여튼 스크리닝 효과를 겪게 되는 그 길이를 우리가 Debye length라고 합니다. Debye length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MOS 스트럭처에서 MOS 구조에서 이 MOS 구조에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MOS 구조에서 이게 지금 옥사이드고 디플리션 영역이 스레시홀드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인버전 차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인버전 차지가. 그러면 이 인버전 차지에 의해 가지고 스크리닝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더 이상은 디플리션 영역이 디플리트된 차지들이 필요가 없게 돼요. 여기에 인버전 차지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있는 양의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전기력선을 누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인버전 차지들이 감당을 하죠. 더 이상 디플리션 차지가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스크리닝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threshold가 넘어가게 되면은 게이트에 더 양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메탈 쪽에 양의 전하가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난 양의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이 발산해서 전기력선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걸 마이너스 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 전기력선을 감당하는 음의 전하가 필요해요. 그 음의 전하를 누가 감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인버전 차지들이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인버전 차지들이 감당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기력선을 스크린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 이상 디플리션 폭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threshold를 넘어서게 되면. 그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extrinsic divide length가 숨어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교과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지금과 같이 방금 구한 이 계면에서 SiO2와 실리콘 사이의 계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나면 이 전개의 세기에다가 여기다가 입실론 S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미컨덕터 차지가 나오는 거죠. QS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죠? QS. 그래서 QS는 뭐예요? 입실론 S에다가 지금 ES를 곱한 게 QS가 됩니다. 그래서 그 QS를 여기다 그려놓은 것이 여기 QS 그 다음에 ES가 얘가 psi-S의 함수니까 psi-S에 대해서 QS를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 책의 그림 6-14입니다. 그림 피규어 6-1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지난 시간에 봤더니 우리가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surface potential이 음수이다. 그럼 위로 bending up 하고 있는 거죠? 위로 bending up 하게 되면은 psi-S가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surface potential이 음수인 거 아닙니까? 이 구간에서 볼 것 같으면은 psi-S가 음수니까 exponential 이항은 굉장히 dominant한 항이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이고 이거가 이것들에 비해서 훨씬 크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죠. 이게 도미넌트하게 작용을 하죠. 그죠? 이게 작용을 해요. 반면에 psi-S가 음수면 익스포넨셜항 이것도 무시해도 되고 이것도 무시해도 되고 이것도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 도미넌트하게 존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비례하는 항이니까 커브가 직선의 커브가 나오죠.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커브가 되는 거죠. 그죠? 어큐뮬레이션에서 QS는 이런 꼴이 됩니다. 호울의 증가죠. 어큐뮬레이션. 호울의 증가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가 플랫 밴드가 되는 거죠. 플랫 밴드. 플랫 밴드가 넘어가면 이제 계면은 디플리션 상태에 있는 거죠. 디플리션이 되게 되면 psi가 0보다 커지게 되면 오히려 얘네들이 무시가 되고 얘네들이 도미넌트한 텀들이 되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에 psi-S가 비례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죠? psi-S가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커브가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커브가 됩니다.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얘가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이런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플리션 구간과 위크 인버전 구간을 끝나서 이제 여기에 스레시홀드 구간이 영역이 되게 되면 서피스 포텐셜이 2배의 프리비가 되게 되면 비로소 이제는 뭐가 도미넌트예요? 이 항이 도미넌트를 하게 됩니다. psi-S가. 그죠? 스퀘어 루트에 익스포넨셜 항이 비례하니까 익스포넨셜 로그를 취하면은 2kt분의 큐브에 비례하는 그런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항이 됩니다. 스레시홀드를 넘고 나면. 그죠? 이런 꼴이죠. 됐습니까? 이거죠. 스트롱 인버전이 됐을 때. 여기는 weak inversion, depletion 상태. 여기는 accumulation. 여기는 strong inversion. 여기가 threshold죠.
그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드바일랭스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플리션 폭이 threshold를 넘었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맥시멈 디플리션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기 인버전 차지들이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스크리닝 효과에 의해서 더 이상 얘가 늘어나지 못하고 인버전 차지가 대신 늘어나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모스의 CV 특성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V characteristics of MOS capacitor. MOS capacitor의 CV 특성, 곡선에 대해서, CV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MOS capacitor, 선생님이 MOS capacitor라는 말을 써요. 그죠? 이게 캐패시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탈, 여기가 옥사이드, 그리고 여기가 P-타입 실리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여기 옥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옥사이드죠? 옥사이드를 다시 그릴까요? 다시 그리겠어요? 여기가 메탈, 그 다음에 다시 옥사이드, 그 다음에 이게 실리콘이에요. 그죠? 네,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메탈이고 여기가 옥사이드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실리콘에 여기까지가 디플리션 영역이죠. 그죠? 디플리션 영역이에요. 여기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보론 아톰들이 아이오나이즈드 되어 있어요. 음이온들이 이렇게 있죠. 음이온들이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양의 홀들이 여기 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홀들이.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이온 네거티브 차지, 여기에 옥사이드 절연체를 기준으로 해 위에서 상판에는 양의 전기들이 있고 하판에는 음의 전기들이 지금 있는 거죠. 마치 이게 평행판 축전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게이트에 만약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걸어준 전개, 여기 지금 플러스 전압을 걸고 여기 네거티브 전압을 걸었으니까 이 전압이 여기다 양의 전기를 더 공급해 주죠. 그죠? 그러면 이 늘어난 양의 전하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대판 하판에 음의 전기가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 늘어난 음의 전기를 인버전 차지가 감당을 하면 이게 지금 계면이 스레시홀드를 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계면 상태가 디플리션 상태에 있다면은 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더 늘어나요? 디플리션 폭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론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만약에
스레숄드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아이오나이즈드 보론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버전 차지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양의 전하와 이쪽 반대 하판에 있는 음의 전하의 총량이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절연체를 중심으로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의 변동이 있으니까 얘는 뭐같이 지금 작용해요?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 상판의 양의 전하, 하판의 음의 전하.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라고 부릅니다. 모스 캐패시터.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가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회로를 꾸몄는데 어떻게 회로를 꾸몄냐면은 여기다가 DC 전압을 가해주고 거기다가 다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이렇게 인가해요. 그죠? 걸어준 DC 전압을 V0, 뭐 T라 그럴까요? V0라 그럴까요? V0. V. 걸어준 전압. DC 전압을 V.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가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V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페이저로 써가지고 V의 코사인 오메가 T가 인가되는 거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연파가 인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이 모스 캐패시터의 모스 구조에 어떤 DC를 잡아주는 거죠. 동작점을 잡아주는 거죠. 동작점을 잡아준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계면 상태를 플랫밴드로 놓든가, 어큐뮬레이션 상태로 놓든가, 아니면 뭐 위크 인버전 상태로 놓든가, 아니면 스트롱 인버전 상태로 잡아주는 DC 전압이죠, 얘는. 그죠? 거기다가 동작점을 어떤 상태에 두고 거기에 다시 V 코사인 시타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줌으로써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크기에 대응해서 전하 변동이 얼마나 더 있는가를 보아가지고 캐패시턴스가 얼마인가를 보자는 얘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 실험을 얘는 동작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작점을 DC 전압, 동작점 DC 전압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가된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넣어줌으로써 델타 V 변동에 대한 델타 Q를 보자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캡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됐어요? 네, 그런 취지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모스 캐패시터에다가 DC 전압을 걸어주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같이 인가를 했어요. 됐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인가해 주니까 무슨 전류가 흘러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죠? 그 전류를 우리가 여기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I를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측정되는 전류 I는 뭐예요? 뭐에 비례하겠어요? 캐패시턴스 J 오메가 C에 비례하고 V의 인가연 전압에 비례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런트를 측정함으로써 이 I를 측정함으로써 뭐가 나와요? C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를 측정함으로써 뭐가 나와요? 캡 C가 측정된다. 그죠? 유도 전류 I를 측정함으로써 I로부터 C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실험 내용을. 이런 실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V는 VFB 더하기 Vox 더하기 psi-s죠. 맞습니까? 뭐 이미 우리가 유도한 식이죠. 그러면 모스 캐패시턴스라는 거는 그걸 C라 그러면 C는 뭐예요? C라는 거는 이 절연체의 상판 혹은 하판 뭐 어느 거에 되든지 간에 상판이든 하판이든 지금 상판이 양극판이고 하판이 음극판이죠. 양극판에 있는 양의 전하 혹은 하판 음극판에 있는 지금 이 마이너스 전하들 이 전압 변동에 대해서 이 상판에 있는 메탈 차지 혹은 하판에 있는 세미컨덕터 차지의 변동이 캐패시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캡이란 건 뭐냐? 캡이라는 거는 전압 변동, 게이트의 전압 변동에 대한 dQm이 되겠죠. dQm. 그죠? 그러면 이거 뭐 비슷하게 다른 말로 하면 dV주분의 dQs가 되는 거죠. 세미컨덕터 쪽에 세미컨덕터 차지라는 얘기죠. QM은 메탈 차지라는 얘기죠. 양극판에 있는 양극판의 메탈 차지, 메탈의 전하량 변화는 세미컨덕터 변화량과 같은 거죠.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이미 QM equal QS죠. 얘는 QD 플러스 QN이죠. 디플리션 차지, 메탈 인버전 차지, 그죠?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얘는 dQm over dVox 더하기 d psi-s죠. 맞나요? 여기서 양변에 지금 이 식에서 양변에 디퍼렌셜을 취하면 미분을 취하게 되면 여기서 양변에 디퍼렌셜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Vg는 이거 미분 취하면 플랫밴 볼테이지는 없죠? dVox, d psi-x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플랫밴 볼테이지는 상수니까 이건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학적인 좀 재주를 피우는데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지금 이 C는 검정색으로 쓸게. C는 이 식에서 요게 요 QM을 분모로 이렇게 보내면 이걸 분모로 보내면 이거를 다시 요걸로 이거의 분모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아서 1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 over dVox를 dQm으로
DQM으로 나눈 거고, D psi S를 DQM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건 뭔가요? 옥사이드 전압의 변동분의 옥사이드 위에 있는 양극판에 저장된 양의 전하의 변동이죠. 옥사이드 전압 변동분의 양극판에 있는 메탈 전하의 변동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COX죠. COX. 그죠? COX.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얘는 COX분의 1이 되고, COX분의 1이 되고,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거는 다시 쓰게 되면 D psi S에 메탈 차지는 디플리션 차지, 인버전 차지 합이니까 요거 대신에 선생님이 요걸 바꾼 거죠, 지금. 요거를 바꾼 거예요. 왜? QM은 QN 더하기 QD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COX분의 1에 1 DQN DQD 나누기 D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네.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psi S분의 DQN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변동에 대한 디플리션 차지,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변동에 대한 인버전 차지니까, 이건 인버전 캐패시턴스, 얘를 인버전 캐패시턴스, 얘를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다시 쓰게 되면 C는 COX분의 1에 더하기 CN 더하기 CD분의 1이에요. 여기서 CN은 뭐예요? CD psi S에 대한 D Q 인버전 차지, CD는 세미컨덕터 전압의 변동에 대한 Q 디플리션 차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인버전 차지 캐패시턴스. 얘는 뭐예요? depletion charge, capacitance. 단위는 다 farad per 제곱센티미터죠. 오케이?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다음 장에 C분의 1은, C가 뭐예요?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에 C분의 1은 COX분의 1 더하기 CN 더하기 CD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아주 중요한 식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등가회로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가로를 그리게 되면 C옥수와 직렬 연결을 하고 CN과 CD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죠? 등가죽으로. 모스 캐파시터. 그래서 이 CN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Inversion Layer Capacitance. D는 뭐예요? Depletion Layer Capacitance. C옥수는 뭐예요? 얘는 Oxide Capacitance. 얘 뭐죠? 얘는 C옥수는 얘는 E옥수를 T옥수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한 거고, 여기서는 인버전 차지가 도미넌트한 거죠. 그죠? 어쨌든 두 개를 합쳐놓은 게 QS가 되는 거죠. Q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인버전 차지에 의한 캡 성분과 디플리션 차지에 의한 캡 성분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로 컨트리뷰션을 한 다음에 이거와 이거가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직렬 연결이. 그죠? 이게 등가적인 모스 캐패시턴스의 식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죠? 여기 모스 캐패시터가 있는데, 이게 모스 캐패시터예요. 그죠? 모스 캐패시터에 DC 전압을 인가했어요. 전류가 흐릅니까? DC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변을 시켜요. 왜 가변을 시킬까요? 이 모스 캐패시터의 MOS 시스템의 계면의 상태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걸 가변을 시켰어요. 이 인가한 전압을 V라 그랬죠. 그죠? 이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모스 캐패시터는 사실은 인가된 전압 V의 함수예요. 그죠? 이 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인가한 전압이 몇 볼트냐? 에 따라서 여기에 모스 캐패시터의 계면의 조건이 결정이 되니까 여기에 인가한 전압의 함수가 되겠죠, 사실은. 맞아요? 이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C라 그러면 C는 사실의 V의 함수예요. V의 함수. 인가한 전압이 계면 상태를 어큐뮬레이션으로 두느냐, 플랫밴드로 두느냐, 뭐 위크 인버전으로 두느냐, 스트롱 인버전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캡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V의 함수가 돼요. 이 캐패시턴스가 얼마인지 내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캡을 측정을 하려면 여기다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인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되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 뭐가 흘러요? displacement current라는 게 흐르죠. 그죠? 그 displacement current I는 뭐에 비례해요? C, dt에 dv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인가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 v 코사인 오메가 t를 인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로 인해서 여기에 뭐가 흘려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여기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에 코일을 감아가지고 유도 전류를 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암페어미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계를 연결하게 되면 I가 측정이 되는 거죠. 됐어요? I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흐르는 전류 I라는 거는 C dt분의 di가 흐를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걸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정연파를 인가했으니까 j 오메가 c v exponential j 오메가 t 그죠? 이런 전류가 흐르겠죠.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안 써도 되죠. 여기까지만 써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캡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캡을. 이걸 측정하게 되면 이건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럼 이거로부터 C가 추정이 되는 거죠. 캡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캡을 측정을 한 다음에 V에 대해서 캡을 플러스를 할 수가 있겠죠. CV. 이게 바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 곡선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모스 캐패시터의 C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C 옥스분의 1에 Cn 더하기 C D분의 1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랬죠. 앞에서 배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V축 아니에요? V축? 이게 이 V가 우리가 걸어준 DC 전압이잖아요. DC 전압이 네거티브 전압을 걸어가지고 동작점을 여기 어큐뮬레이션 영역에 두었다. 그러면은 계면에 전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공이 축적되는
그래서 이걸 accumulation에 있다. 계면의 상태가 accumulation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회로에서 우리가 계면을 accumulation 상태에다가 동작점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V 코사인 오메가 t를 인가하니까 accumulation 상태에서 여기서 동작점을 여기 뒀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압이 여기서 조금씩 변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그죠? 그럼 이 변화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accumulation 되는 전하의 량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지금 C에는 뭐로 바뀔까요? 사실은 C에는 CP가 되는 거겠죠. CP. 그죠? accumulation 되는 전공량이니까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뀌는 거겠죠. 그죠? accumulation 된 전공의 변화율은 전압 변동분의 전하의 변동인데 얘가 지금 지수함수적인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변화량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C는 C옥수분의 1에 Cn 더하기 CD분의 1 지금 CP가 되겠죠. CP분의 1인데 동작점이 여기 있을 적에는 CP 캐패시턴스 CP가 굉장히 큰 거죠. 익스포넨셜리 증가했다 줄었다 증가했다 줄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고 이게 뭐 some number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러니까 측정되는 캐패시턴스는 그냥 C 옥수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모스 캐패시터가 계면이 어큐뮬레이션 상태에 있을 적에 측정되는 캐패시턴스는 C 옥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되죠. C 옥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다 계면이 플랫밴드를 향해서 가게 되고 플랫밴드를 지나서 디플리션을 향해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어큐뮬레이션 된 전공도 없고 아직 인버전 된 전자도 없으니까 오로지 뭐만 있어요? 디플리션 차지들만 있는 거죠. 그 디플리션 차지가 게이트 전압이 양의 값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디플리션 폭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면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분은 없어지고 이 성분은 없어지고 이 성분은 없어지고 오로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CD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W분의 입실론 S인데 이게 디플리션이 점점 심화되면서 W의 크기는 길어지니까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캡 값이 작아지는데 이놈하고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캡이 C옥수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커브를 그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 지점이 뭐예요? 이 지점이 이제
이제 threshold가 나타나는 그런 지점이 되잖아요. threshold가 되는 지점. 이르게 되면은 공피 병역의 길이는 최대가 되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버전 차지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에 드디어 CN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버전 차지에 의한 캐패시턴스 성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두 개가 병렬로 조합을 하게 되고, 이게 두 개가 병렬이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캡 성분이 바닥을 치고 이제는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계면에 동작점이 스레시홀드를 넘어서 여기에 있게 되면 CN 값이 이게 익스포넨셜리 변동하는 전하량이 되기 때문에 CN 값이 굉장히 커지죠. 인버전 상태에서, 스트롱 인버전 상태에서. 그럼 이게 굉장히 큰 값이니까 분의 1 하면 0이 돼서 다시 뭘 향해서 가요? C옥수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 C옥수.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우리가 바닥을 친 이 부분을 여기를 C 미니멈이 될 것이고, 플랫 밴드가 된 부분 여기를 CFB라고 그래요. 플랫 밴드일 때의 캐패시턴스를. 그죠? 그래서 여기가 approximately 여기가 플랫 밴드 볼테이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somewhere 여기 어딘가가 이쯤에서 바닥을 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여기가 VT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롱 인버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커브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커브를 로우 프리퀀시 커브라고 그럽니다. 로우 프리퀀시 CV 커브라고 그럽니다. 얘를 로우 프리퀀시 LF 로우 프리퀀시 CV 커브라고 그래요. 로우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라 하면 뭐가 로우 프리퀀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가한 V 코사인 오메가 t의 이 주파수, 오메가는 뭐 2파이 F일 텐데 이 주파수가 very very low한 경우에요. 코사인 오메가 t의 오메가가 very low한 경우, 주파수가 낮을 경우. 만약에 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다. 스위칭을, 코사인 펑션이 very fast하게 스위칭을 한다. 그러면 이 CV 메저먼트를 했을 때 이 CV 특성 곡선은 이런 커브를 그리지 아니하고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이게 하이 프리퀀시 커브예요. 좀 더 길게 그릴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프리퀀시면 로우 프리퀀시고 어느 정도면 하이 프리퀀시냐 하면 뭐 대략 한 수백 헬츠 정도, 수백 헬츠
하이 프리퀀시면 어느 정도로 하이 프리퀀시냐? 수 메가헤르츠 정도. 수백 헬츠, 수 메가헤르츠 뭐 이런 정도. 왜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CV 메저먼트를 했을 적에 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커브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이게 굉장히 빠르면 이걸 주파수를 굉장히 빨리 하고 우리가 DC 전압을 동작점의 전압을 인버전 상태로 가져다 갖다 놓으면 동작점을 인버전 상태에 갖다 놓고 스트롱 인버전 상태에 갖다 놓고 주파수를 굉장히 빨리 해서 변화를 시켜 놓게 되면 그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채널에다가 일렉트론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채널의 일렉트론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채널 일렉트론을. 이게 지금 P타입 실리콘이면 여기 채널에 여기다 일렉트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롱 인버전이 되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옥사이드고 이게 메탈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채널 일렉트론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전압 변동에 따라서 여기에 인버전 된 일렉트론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P타입 실리콘이잖아요, 기판이. 그죠? 이 일렉트론은 어디서 공급받는 거예요? 기판에서 thermally generate 되는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적으로 생성되는 전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빨리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빨라지면 이 일렉트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원활하지 못해요? 여기서 thermally 열적으로 생성돼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보세요.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에 지금 양해 전하 이 전압 변동에 따라서 양극판에는 양해 전하가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것이고 음극판 쪽에는 음의 전하가 늘었다 줄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우스의 법칙을 만족을 하면서. 그런데 이 양해 전하는 공급이 상당히 원활해요. 왜 원활합니까? 여기 바로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터리에서 양해 전하를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메탈에서. 그죠? 그래서 양해 전하는 공급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음의 전하는 어디서 공급이 돼요? 기판에서 thermally generate 된 음의 이온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thermally generate 된 일렉트론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P형 기판이니까 이게 원활하지 못하니까 일렉트론의 양은 늘지 못하고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서 양극판의 양의 전하가 늘어난 만큼 음의 전하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디플리션 차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디플리션 차지 가지고 얘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도미넌트하게 돼요. 여기는 기여를 못하고. 그죠? 그래서 CD가 이걸로 픽스가 돼버리니까 W분의 ES니까 이걸로 이렇게 픽스가 돼버리죠. 하이 프리퀀시 때 캐패시턴스는 증가하지 못하고 CN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없으니까 CD만 컨트리뷰션이 되니까 이 값이 미니멈 값으로 그냥 이러고 있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하이 프리퀀시일 때 CV 메저먼트 한 결과고 로우 프리퀀시일 때 C는 따라가 주죠. 이게 커지니까.
급기야는 CO2가 되죠. 됐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끝낼 수도 있고,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회로에서 만약에 여기 인가하는 전압을, 이거를 gradually, 서서히 바꾸지 아니하고, 이 DC 전압을 abruptly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흔히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스퀘어 펄스, 구형파를 인가한다. 그죠? 구형파를 인가한다는 게 뭐예요? 스트롱 인버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려가지고 디플리션 상태로. 스트롱 인버전, 디플리션. 이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구형파를 인가하니까 급격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디플리션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스트롱 인버전으로 확 바뀌면 거꾸로 디플리션 상태에 있다가 스트롱 인버전으로 확 바꿔버리면, 이게 abruptly 바꿔버리면 갑작스럽게 여기에 일렉트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갑작스럽게 일렉트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천상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디플리션 차지를 확 늘리는 수밖에 없죠. W 값이 확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deep depletion이라고 합니다. deep depletion이 되게 되면 C가 측정되는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공표명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게 deep depletion일 때의 커브입니다. deep depletion일 때의 커브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high frequency 커브랑 여기 deep depletion 커브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 책 6-16도죠. 피겨 6-16도인데 6-16도를 볼 것 같으면 피겨 6-16도인데 16도를 볼 것 같으면은 low frequency일 때의 CV만 그려져 있습니다. high frequency랑 deep depletion을 다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CV 메저먼트가 중요한 것은 이 CV 메저먼트로부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MOS 구조의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장의 모스 공정 라인을 우리가 또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스 CV 메저먼트를 에 관한 많은 그 서적도 있고 많은 연구가 그동안 지난 한 20-30년 동안 엄청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장에 CV 특성이 가령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CV 메저먼트를 했더니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에? 그러면은 뭐예요? 스레시홀 볼테지가, 여기를 스레시홀 볼테지라 그러면은, 내지는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가 일로 쉬프트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레시홀 볼테지가 쉬프트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레시홀 볼테지의 쉬프트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 스레시홀 볼테지가 쉬프트가 된 원인, 제공이 뭔지, 불순물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불순물이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장에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라인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다면 이 메저먼트한 CV 특성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 커브를. 그죠? 그래서 이 값이 흔들리면 뭔가 라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자, 아까 봤던 CFB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플랫밴드 볼테이지에서의 캐패시턴스는 뭐예요? C옥스 분의 1에 더하기 플랫밴드에서는 아직 인버전 차지가 없으니까 C N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C S at flatband 세미컨덕터의 캐패시턴스죠. 그죠? 이 두 개를 병렬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DQS를 D psi-S 한 개 되겠죠. 그죠? 그죠?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QS의 변동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캐패시턴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캡이 나오는 거죠. 이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QS는 마이너스 입실론 S의 계면에서의 전개색이에요. 편의상 이건 좀 지워놓읍시다.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면에서의 전개세기를 계산했었잖아요. F 펑션으로 썼었죠. F 펑션. 기억나죠? 그래서 그대로 옮겨 쓰면 마이너스 QLD분의 루트 2 입실론 S KT. 그렇죠? 그 다음에 F 펑션이었죠. F 펑션. F 펑션은 괄호 열고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 더하기 베타 프사이 빼기 1 더하기 N0 오버 P0에 베타 프사이 빼기 베타 프사이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면에서의 전하기 때문에 서피스 포텐셜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포텐셜을 서피스 포텐셜을 바꿔주면 되죠. 되나요? 그러면 D psi S의 DQS 얘는 이걸 미분을 하면 요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지금 D psi S의 DQ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언젠가면 psi S가 제로일 때 플랫밴드는 요게
요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얘는 계산인데 QLD분의 루트 2 입실론 SKT에 이 F 펑션을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제곱근에 대한 펑션이니까 이게 분모로 와가지고 괄호 열고 2에 마이너스 베타 psi s 더하기 베타 psi s 빼기 1 더하기 n0에 p0에 2에 베타 psi s 빼기 베타 psi s 빼기 1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죠. 예, 2분의 1승. 이 되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럼 그거 미분하면 되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 S 얘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베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제로, 그죠? 더하기 P0분의 N0에 괄호 열고 베타 2 베타 psi s 빼기 베타. 맞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Q KT분의 Q는 여기는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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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랑 지워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서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에서 여기 2가 튀어나오죠. 여기 2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루트 2의 LD 분의 입실론 S 이렇게 남죠. 앞에 접두사 부분은 이렇게 남고, 다시 쓰게 되면 밑에는 뭐 그대로 똑같고 이거에 2분의 1승이고 위는 정리하게 되면 1 빼기 마이너스 베타 psi s 더하기 n0에 p0 괄호 열고 2의 베타 psi s 빼기 1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렇게 되죠. 뭐 별거 없죠. 이 제곱근의 미분이니까 이거 분모로 갖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미분했고 그래서 여기다 썼고 그것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뭘 하는가 하면 익스포넨셜 x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익스포넨셜 x는 1 플러스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요. 테일러 시리즈 전개로 2차항까지만 합시다. 2차항까지만. 응?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dqs 오버 d psi s는 마이너스 루트 2 ld분의 2s 이렇게 되고 쭉 써야 되는데 분모는 f 펑션은 첫 번째 게 1 익스포넨셜 전개하면 마이너스 베타 s 더하기 2차항 2 팩토리얼 분의 베타 제곱
psi s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베타 psi s 빼기 1. 좁네요. 다시 한 더 써야 되겠네. n0 오버 p0 괄호 열고 또 1 더하기 베타 psi s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베타 제곱 psi s의 제곱 빼기 베타 psi s 빼기 1. 이거에 2분의 1승. 이게 분모고. 돼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빼기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함수 1 마이너스 베타 psi s 더하기 2분의 베타 제곱 psi s의 제곱 괄호 닫고 n0 오버 p0에 좁네요. 1 플러스 베타 psi s 더하기 2배 베타 제곱 psi s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지워지고, 그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요게 남고 요게 남는데 일반적으로 P0가 N0보다 크니까 이쪽 항은 다 무시돼 버리죠. 그죠? 되겠어요? 이게 N0가 P0가 N0보다 크니까 여기 무시돼 버리고 같이 무시돼 버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론 S의 루트 2LD 이렇게 되고 분모가 요거만 남죠. 요거만. 이쪽 건 다 지워지고. 그죠? 그래서 분모가 루트 2분의 검정색으로 씁시다. 루트 2분의 베타 psi 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쪽이 크니까 이쪽 건 다 날리고 분자는 베타 psi s 빼기 2분의 베타 psi s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왼쪽 거만 남으니까 얘하고 얘만 남죠. 이건 다 지워지고. 맞나요? 그러면 베타 psi s 지우고 베타 psi s 지우고 여기는 1만 남는 거죠. 베타 지수 하나씩 지우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psi s 이퀄 0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여기 1만 남죠. 1하고 여기 루트 2가 남네. 루트 2가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돼? 루트 2하고 루트 2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S 오버 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밴드 상황에서 세미컨덕터 쪽에 캐패시턴스는 ES 나누기 LD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음의 전환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캐패시턴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밴드 상황에서 CFB는
C옥수 더하기 CS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도 좋겠네. 이렇게 합시다. C 플랫밴드에서의 캐패시탄스는 C옥수랑 뭐의 직렬 연결이에요? 뭐의 직렬 연결은 뭐의 직렬 연결인가는 LD분의 ES 캐패시터의 직렬 연결이다. 플랫밴드 일적에 C옥수와 얘인데 얘의 캐패시탄스 값은 LD분의 ES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LD는 extrinsic divide length죠. 얘는 divide length. 그죠? 한편 아까 봤던 C민이라는 건 뭐예요? C민은 C옥수랑 뭐의 직렬 연결이에요? 이 S를 W 맥시멈으로 나눈 거. 요 캐패시탄스와 요거와의 직렬 연결이 되겠죠. 요거와 요거의 직렬 연결이 되는 거. 그죠? 됐죠? 이게 C민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여기 C민과 선생님이 CFB를 구해놨어요. 됐죠?